오늘은 남미 탐사를 마치고 돌아오신 김성규 회장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예. 재미있게 말씀 나눠주셨는데 예. 이야기 다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칠레 최남단 푸에르토 윌리암스에서 김 회장님이 처음 밝혀내시고 현지 확인하러 가신 자간 부족의 해녀 문화는 어땠나요? 예, 지금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잘 모르는 것을 네. 제가 이제 4년 전에 칠레오 섬이라고 있어요. 네. 칠레 남단에. 거기서 그 미역국도 먹고 있다. 칠레 분들이 칠레 미역국을 원주민들 먹는다. 미역국도 먹고 네. 그걸 제가 현지 탐사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 미역도 제가 가져가서 소개도 했고 네. 그 사람들 요리하는 것도 내가 부탁해서 동영상도 다 찍어서 네, 어때요? 또 같아요? 미역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또 뭐 파티도 하고 이랬는데 네. 한국에서 미역 축제를 하면 그 사람들 초빙해 가지고서 이제 뭐 국제 미역 뭐 축제 네. 이런 식으로 하려고 들었는데 한국에서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해녀 문화를 해녀라고 하면 이제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제주도 해녀 중심으로 그쵸. 생각을 하는데 네. 제주도에서는 해녀라고 하지 않고 보통 잠녀, 잠수를 해서. 잠녀라고 네, 하는데 네. 해녀라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말이지만 일본에서는 네. 해녀라고 쓰고는 발음은 아마라고 그래요. 네. 그게 아마가 이제 음이란 뜻인데 그게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하듯이 아마 음아를 어짜 발음을 못하니까 아마가 된 거지 일본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잠수한다는 뜻으로 이제 아마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그 해녀 문화를 일본하고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재 등재를 할 때 네. 한국에 일본만 있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고 칠레에도 있다. 네. 그래서 칠레 마지막 해녀가 로자 ROSA 로자 자간해서 YAGAN 또는 YAGHAN 이렇게 쓰는데 발음은 그냥 영어로 하면 야간이지만은 그 스페니쉬로는 자간 발음을 해요. 네. 그래서 자간 부제가 불러줘야 되는데 로자 자간이란 책이 네. 영어로도 나오고 중국어로 나오고 그다음에 스페니쉬 세 버전이 있는데 다 품절되고 스페니쉬 것만 남아 있어요. 네. 그것도 구하기 어려워서. 근데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구해봤지만 잘 안 돼서 이제 현지가 제가 이번에 구했고 네. 그 안에 이제 여러 자료들이 19세기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남자는 좌초된 고래. 스트랜디드 네. 웨일 또는 비치드 웨일 그러죠. 좌초된 고래를 잡아서 먹고 실제로 가서 작살질을 해서 죽이지는 않고 그게 우리나라 역사도 똑같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물질을 한다. 즉 그 언더워로 네. 7, 8m까지 내려가는 제주도는 이제 15m 내려가는 걸 상군이라고 하고 이제 해녀 그 급수를 7, 8m는 중군 정도로 하는데 그거는 중군 정도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해녀가 이제 죽었을 때 이제 그 책이 남아졌는데 그게 이제 로자 자간인데 그들의 생활 상황은 이제 없어졌지만은 박물관이 거기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자간 그 UCI 해가지고서 그 박물관 제가 가서 큐레이트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직접 여러 이제 방문하셨어요? 전시물도 있고 네. 예, 제가 지금 가져왔습니다만 네, 이렇게 이건 뭔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제주도 해녀들도 이런 배를 타고 가요. 네, 칠레에서 갖고 이어도 오신 거죠? 가나 예, 그렇죠. 이거 나 최남단에 가져왔죠. 네. 그 자간 부족 그 기념품을 제가 사온 거예요. 요게 똑같네요. 요게 이제 네. 뭐 물에 띄어서 물질하는. 부표는 우리가 이제 그게 태왁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질구덕이라고 저 안에 물건 넣는 거는 네. 질구덕이라고 해요. 그 얘들은 요걸 훈꼬라 그래. 발음이 훈꼬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프 다운 해가지고 요걸 네. 갖고 내려가서 여기다 이제 점프 같은 거 담고 네. 다시 이렇게 올려오는 올려놓고. 거죠. 이렇게 노를 네. 젓고 이거 7, 8명이 노젓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한 $20 줬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사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런 문화 자체가 우리하고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물질하는 것도 같고 우리도 이제 박물관 가까이 보면 이제 고래 사냥이 좌초된 고래를 네. 사냥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그걸 포경이라고 하지 않고 고래가 와서 죽어줬으니까 얻었다 해서 득경이라는 말을 썼어요. 얻을 득자를 써서 똑같이 쟤들도 그 개념이 좌초된 고래만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해녀 문화가 사실상 없어졌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네. 그 시대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네. 엄연히 칠레에도 미역국은 아직도 있고 네. 사람들 먹고 있고 해녀 문화는 이제 마지막 그 로자 야간이라는 그 해녀가 마지막을 하면서 이제 그 자간 부족만 한 15세대만 푸에르토 윌리암스의 동네 하나 있어요. 있어요. 동네가. 네. 그 동네 제가 가봤죠. 가서 이제 그게 또 뭐 이렇게 민박처럼
또 그다음에 또 박물관처럼 이렇게 하여튼 이런 거 만들기도 하고 네. 제가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의 뭐 사라져가는 상황 이렇게 돼 있고 다만 분명한 것은 문화적으로 볼 때 그 칠레에는 미역이 9가지 화석이 나왔어요. 14,500년 된. 네. 그 중에 한 미역은 절대로 남미에서 날 수 없는 그 북미 캘리포니아에서 난 미역이 거기 가 있다 이거죠. 그 뜻은 이제 그 칠레 고고학자들이 가죽배를 타고 미역을 비상식량으로 해서 갖고 네. 왔다. 네. 즉 이동했다는 것이죠. 그럴 수 그러면 있죠. 북미에서 이동했다. 코리안들이 신대륙으로 이동했다. 미역 문화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죽배를 우리는 방구대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배를 타고 고래 문화를 따라서 이렇게 남미 끝단까지 간 그 해녀 문화가 우리하고 같이 오랫동안 남아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이번에 직접 가가지고 그 박물관에서 그 큐레이터하고 직접 그 사람도 큐레이터도 자간 부족이에요. 그래서 직접 대화를 하고 사진도 찍고 좀 더 아직도 한국에 뭐 KBS랑 뭐 아무도 탐사도 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한 건데 이 해녀 문화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그렇게 남미 끝단까지 갔다. 얼마나 끝단이냐? 공항으로서는 그 퓨에르토 윌리엄스가 최남단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 야간 부족들의 박물관이 있을 정도니까 그 밑에 이제 케이프 혼이라는 섬이 조금만 있는데 옛날 그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활동도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냥 해양 활동지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으로 한 600마일 내려가면 남극이에요. 그래서 최남단 도시 그 지역이 우리 해녀 문화가 있다는 것은 코리안들이 단순히 북미에 온 것이 아니라 미역국과 함께 이 해녀 문화가 남미 끝까지 갔다고 할 때 참 그 지금 이제 뭐 뉴욕에서 지금 뉴욕시 의회 건물 앞에서 아시아계 기여도에 대하여서 그 역사 교육에 집어넣으라라고 막 그제 벌여졌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중국인들은 이제 그 서부에 이제 철도를 놓는데 많이 기여했지만 우리는 초기에 이렇게 4,000년 된 온돌이 알속에서 발굴되고 뭐 널뛰기도 나오고 그다음 지금 이처럼 이렇게 해녀 문화라든지 제가 한 4, 50가지 이상을 인디안, 인디고, 인디오 뭐 이런 그 원주민들의 역사 속에서 화란이 언어까지 그래서 이제 이걸 찾아내서 아시아에서 건너왔다는 이 부분부터 아시아계 그 교육을 역사 교육을 가르칠 때 우리가 좀 더 그 부각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번 탐사의 의미는 거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그 이외에도 이과수 폭포와 이타이프 댐에 대해서도 또 알려주신다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윌리엄스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파타고니아를 또 갔어요. 그 남미 칠레 남단 또 아르헨티나 남단에는 이제 파타고니아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본래 파타고니아는 이제 그 칠레 남단 끝에 전체 지역을 파타고니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라스카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파타고니아 하는데 특히 이제 관광이 될 만한 그 굉장히 산이 뾰족하고 호수도 좋고 이제 이런 곳을 이제 그 명성지를 이제 파타고니아 하는데 그 파타고니아는 이 북미의 알라스카나 또 이렇게 밴쿠버 옆에 있는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 그쪽부터 좀 다르게 호수와 산이 더 뾰족뾰족해 많이 뾰족해요. 좀 더 그 볼만한 저도 오랫동안 그걸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처음 봤고 그것도 제가 우리 동포들한테 물론 시간은 한국 가는 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파타고니아 가려면 한 번쯤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권하고 싶고 거기 갔다가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거쳐서 그다음에 이과수로 갔어요. 그 간 것은 물론 이과수 폭포도 보고 싶었지만은 그 이과수 폭포 지역 전체가 과라니족이라고 이제 그 파라과이, 그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 나라들의 그 지역 전체가 약간 그 볼리비아까지 과라니족들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과라니족의 문화가 우리하고 같은 게 언어가 첫째. 그래요? 이뻐요. 그러면 우리도 이뻐요. 그 단어가 너 이렇게 한 400단어가 갖고. 와, 놀랍네요. 그래서 좀 더 거기를 좀 더 취재를 더 많이 하면 풍속 같은 것도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북미 인디안들이 한 500 nations 500쪽이라고 하는데 그 남쪽에도 보면 여러 이제 부족들이 많아요. 거기에 제가 그 이키토시에서 독일에서 무슨 장학금 준다고 해서 원주민들을 한 40 원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사진 찍는데 가가지고 일부러 인터뷰도 한 적도 있어요. 숫자가 많은데
그러나 그 핏줄들은 서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란 차쿠라는 부족들은 우리하고 윷을 똑같이 놀아요. 네. 윷 같이 네, 네. 윷놀이요? 윷놀이.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윷가치를 찾아내려고 들었는데 이제 그 시간이 부족해서 그 박물관만 보고 말았는데 과란의 부족과 그란 차쿠 이 지역 전체가 파라과이 지역이 많아요. 특히 그래서 파라과이 그 동포들이 저를 초청해서 이제 1박 하고 거기 타이프라는 그 댐. 세계 네. 2대 댐이죠. 그 남북미 합쳐서 최고 큰 댐. 길이가 8km. 네. 그 댐 길이만 해도 그걸 보고 왔는데 그 이 타이프라는 뜻은 소리 나는 돌 이런 뜻이에요. 사운딩 스톤. 네. 그래서 강에 이제 이렇게 큰 바위 섬이 이 파도에 이렇게 물결이 이제 소리가 나니까 그걸 뭐 싱잉 스톤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제가 돌피를 제가 불기도 하고 이랬는데 네. 그 옆에 한 시간 반, 2시간 거리 이과수가 있어요. 그 이과수 폭포는 브라질과 그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주로 이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예요. 그런데 브라질 쪽보다는 아르헨티나가 좀 더 다양하게 볼 게 많고 네. 그래도 브라질 쪽도 좀 악마의 목구멍 해가지고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 오메가처럼 생기는 그런 폭포 떨어지는 곳이는데 양쪽 다 저는 가보기를 바라고 시간이 부득이 없으면 아르헨티나 쪽을 권하고 그러나 배를 탈 때는 우리 나이가라 폭포 밑에 배 타고 들어가잖아요. 네. 아르헨티나 배 타는 거하고 브라질 배 타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같다는 거. 한 군데만 아이고. 타고 말아라. 비싸니까. 나야가라 좀 저는 그걸 모르고 다르잖아요. 두 개 다 탔어요. 저는. 그래 이틀간 봤는데 이과수 폭포는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세계 최대 폭포잖아요. 네. 나이아가라 폭포의 한 30배 낸다 보면 됩니다. 뭐 30배 더 될 거예요. 자기들 말은 300개의 폭포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대단하네요. 뭐 끝까지 다 안 보여요. 너무 이렇게 길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덱을 만들어서 올레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네. 보도록 해 있어요. 관광객도 하루에 5천 명. 대단하네요. 그리고 전부 다 굉장히 관광객들 질적으로도 저렇게 좀 하이클래스에 오고 엄청 물도 비가 덜 오면은 황토물이 막 황금빛처럼 그렇게 되고 비가 오면 약간 이게 좀 흐릿해져요. 그래서 비가 좀 덜 왔을 때 가는 게 물빛을 더 네. 멋있게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아르헨티나 쪽 보고 그다음 하루 쉬고 그다음에 브라질 쪽에서 봤는데 네. 브라질 쪽에서 볼 때 이미 그 하루 쉴 때 비가 왔어요. 그래서 물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요것도 참고로 꼭 하시는 게 좋겠다. 그 이과수 거기는 최소 3박, 4박은 있어야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동포들도 그쪽에 좀 제법 사는데 그러나 이제 가이드 하는 동포도 만나고 했는데 그런 숫자는 북미에서 제가 여행을 다닐 때 만났는 한국인들보다 아주 드문 어떤 그쵸. 곳이 가니까 몇 년 전에 한국인이 한 번 왔었죠. 이럴 정도로. 그래서 제가 권하기로는 남미 쪽에도 코리안들이 좀 많이 가줬으면 좋겠다. 특히 그쵸. 미국 쪽에서 많이 가주면은 네. 그쪽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미국을 좀 이렇게 우러러 보는 데가 있으니까 또 특히 우리 K-팝 때문에 K-드라마 젊은이들이 20대, 10대 애들이 막 열광하죠?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주 네. 열렬하게 대화를 해줘요. 또 그쪽 축구의 나라 아닌데 축구의 그렇죠. 나라 또 네. 그 박물관도 보고 했는데 엄청 열기가 대단한데 축구 선전하는 거기에 젊은이가 그보다 더 K-팝을 더 막 들떠가지고 지들 축구 열기보다 네. K-팝 열기가 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외 여행을 할 때는 지금쯤 하는 게 좋겠다. 자, 이과수 폭포는 아무튼 그 물의 양이라든지 또 폭포의 높이라든지 또 그 모든 그 규모라든지 세계 최고 넘버원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그 텔레비전만 많이 봤는데 그거 갖고 안 되고 네. 현지에 가서 직접. 봤을 때 참 상상 이상이다. 참 장관일 것 같아요. 꼭 가보기를 제가 바라고 네. 비용 아마 절대 안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과란의 부족 이제는 제가 탐사를 이제 네, 해서 현지 탐사 하셨잖아요. 했는데 이제 네. 그 마을을 들어가면 마을의 지붕부터가 이제 높죠. 이렇게 네. 높은 이유는 그늘을 이렇게 해도 더우니까 안에 이렇게 덥잖아요. 지붕이 높아야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그렇죠. 좀 그래서 시원하겠죠? 높이 하는 거예요. 지붕을 높이. 이유가 있군요. 높이 하는 이유가. 네. 그리고 그 원주민들 되게 다 벌거벗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 말하는데 그 해녀들 그 야간 부족들 다 벗고 자요.
그러니까 체온이 다뭐 낮다고. 네. 현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되게 다 이렇게 풀로 된 치마 네. 비슷하게 그렇게 있고 추장은 머리 뭐 하나 쓰고 있고 또 우리 온다고 일부러 이렇게 지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내인을 받아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정글도 들어갔는데 뭐 원숭이도 있고 뭐 이렇게 그린 야생 칼라 뱀도 독 네. 있다 그러대요. 뱀도 받고 이제 한데 또 뭐 독화살 쏘는 화살도 풀잎 이런 거 그건 다 네. 보여주고 하는데 돼지 또 저기 산돼지인데 작아요. 네. 그걸 또 사냥해서 한 산돼지도 돌아다니고 이제 그 정글 투어도 시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게 되면 이과수 폭포만 보지 말고 그 원주민들 마을도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프로그램이 마을도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표범이 나타나요. 제일 무서운 게 표범이에요. 표마. 네, 갑자기. 표마를 잡는 틀이 있어요. 또 우리 한국에 또 절구방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서 이제 먹이를 딱 당기면 이제 탕 떨어져서 갇히는 퓨마 머리가 이제 다치는 거죠. 그래 잡는 건데 퓨마 잡는 거 뭐 또 다른 뭐 이렇게 낮은 그 동물들 잡는 거 이렇게 틀 같은 것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원시 삶을 그대로 다 보존하고 있는 집은 요새 시기인데 네. 그러나 1층은 이제 물이 많으니까 기둥이 좀 이렇게 올라가고 그 위에 이렇게 시원하게 그러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모두 지낸다는 것과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우리의 선사시대 문화를 볼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또 사람들을 느꼈을 때 그 감정이 우리 민족하고 문화가 좀 비슷하게 교감이 되는 그래서 그 과란이 쪽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언어가 같으니까 거기 동포들이 너무도 멀어가지고 또 교류가 또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가니까 뭐 굉장히 반가워하고 또 그러셨는데 좀 더 미국에 있는 재미 동포들이 좀 남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친근하게 많이 좀, 방문도 네. 하고 관광도 많이 하고 제가 이번 남미 그 관광에 대해서 이제 여행사들이 부탁을 했는데 그 비행기 어렌지부터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한 번에 하도 가나요? 안 해놓으니까 그런 네. 것 같아요. 어디 그러니까 한국에 들려서 제가 우리 단체에 사는 저 미션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다 해줬어요. 오지까지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관광을 좀 미국 쪽에서 동포들이 많이 했으면 그래도 우리가 미국 동포들이 남북미 그 동포 역사 전체를 좀 주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가고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가시려고 하면은 한번 갈아타고 가나요? 아니면 미국에서는? 옳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네, 어떻게 갑니까? 시카고에서 남미에 직접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렇죠. 아틀란타를 거쳐서 리마로 가서 또는 산티아고로 가서 이렇게 갑니다. 아틀란타에서 주로 많이 가요. 그래 이렇게 거쳐가고 그다음에 리마는 이제 페루의 수도죠. 네. 그다음 산티아고는 칠레의 수도. 거기서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아르헨티나. 그다음 브라질 이제 뭐 상파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작은 동네 그쪽에는 라탐이라고 하는 그 항공사가 많이 활동하고 네. 있어요. 내려갈 때는 이제 그 델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 항공 이런 거는 막 아주 시골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싼 그런 걸로 그러니까 막 캔슬도 되고 막 지연도 되고 네. 그렇게 갖고 해야 됩니다. 여행을 갈 때는 특히나 오지로 갈 때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예 갖고 해야 되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 숙박소를 호텔을 예약할 때도 내일 못 갈 수도 있다는 캔슬될 말을 수 있는. 예약할 때 네. 만약에 비행기가 캔슬되면 제가 첫날 거는 못 잡니다 하고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예약을 해야 돼요. 네. 딱 갈 것처럼 말했다가 못 가면 그냥 숙박비 다 날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각오를 해야 되겠고 아무튼 그 비행기가 프로펠러 비행기 그런 것도 한 19인승 이런 거 경비행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 걸 타고 가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물론 뭐 공항에서 뭐 바깥에 나와서 그 가방도 그 바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뭐 좌석 번호도 없어요. 먼저 타는 사람이. 스튜디오스 없어요. 파일럿이 뭐가지 내밀고 아무데나 앉으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 이제 그런 정도는 각오해야 되고 1시간 반만 타도 그런 경비행기를 잘못하면 그게 경비기에 따라 기름 냄새가 나고 멀미가 납니다. 그 멀미약을 준비해 가는 게 좋겠고 네. 그리고 아예 그 비행기에는 비닐봉지가 비지돼 네. 있어요.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이고 그래 무서워 뭐가 그게 아니고 한번 마음 먹으면 그래도 다 그래 합니다. 네, 그렇죠. 배가 더 무서운데 배보다는 그쵸. 비행기가 그래도 네. 훨씬 멀미가 적습니다. 뭐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마음만 먹고 좀 큰 도시로 우선 파타고니아라든지 이과수를 좀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가서 남미 문화와 북미 문화를 좀 교감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지로 가시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은 여행이었을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점도 있으셨나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지만 뭐 예를 들면 호텔인 줄 알고 한 뭐 이렇게 이제 갔다 밤에 그냥 그 푸에르토 윌리엄스 같으면 히팅 시스템 나가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 밤새 그냥, 추운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이런 환경 문제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지냅니다. 네. 그렇게 지내는데 비행기가 캔슬됐을 때 빨리 스케줄을 재어레인지 해야 되는 이런 문제. 안 다치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 큰 어려움은 뭐 없었다고 보는 게 좋겠고. 좀 이제 예약은 사전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구글 맵을 딱 오픈해서 그 도시에 딱 들어가요. 예를 들어 부에노스아이레스 다운타운에 딱 이렇게 나오도록 확대합니다. 그러다가 호텔을 딱 치면 가격이 다 나타나죠. 네. 근데 이 북미에는 카나다나 미국은 예를 들면 $47 이래 붙어 있으면 실제로 예약하려면 $130 이래 나옵니다. 근데 남미에는 $22 바로 $22예요. 그것도 나타나는 대로. 세금이 따로 안 붙나 봐요. 붙죠. 세금 붙지만은 가격은 거의 반값이하로 싸다. 그리고 시설은 아주 오지에 가면은 비싸게 줘도 민박처럼 그리 되고. 그쵸. 그러나 좀 유명한 관광지에는 $22 해도 뭐 어마어마한 서울 같은 한 4, 50만 원짜리 이런 호텔이라는 것. 네. 이 호텔은 조금 더 겁내지 마시고 낮은 가격으로 큰 도시에서 살 때는 낮은 가격으로 하는 게 좋겠다. 꿀팁이네요.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제가 우리 회원들이 그래도 좀 뭐 경비를 좀 지원해줘서 내가 이번에 가게 됐는데 네. 대단히 그 우리 코리안 신대륙 발견 모임이 이제 세계적으로 제가 한 70개국 정도를 이제 다닌 터이네 지금까지. 우리 문화가 해외로 퍼져나가 선사시대 우리 문화가 퍼져나간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고 탐사하기 위해서인데 이번 난민은 제가 3차지만은 굉장히 그 해녀 문화와 또 저런 그 계룡 신라 계룡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문화를 그다음 관한이 다음번에 다시 제가 간다면은 그 윷놀이를 좀 더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또 남미 하면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마추픽추 가장 먼저 말씀드릴게요. 떠올립니다. 제일 처음에 갈 때, 그렇죠. 제일 처음에 갈 때 저도 그랬는데 처음에 갈 때 제일 선호하고 많이 가는 데가 마추픽추. 그쵸, 네. 마추픽추 가면 이제 쿠스코를 가야 되고 그다음에 쿠스코 도시가 우리로 말하면 경주시티 같은 데예요. 네. 그 세계문화에서 등재된 도시고 도시가 아름다워요. 그리고 곳곳마다 다 유적이 있고. 특히 그 이렇게 이제 그 성을 쌓는데 바위를 쌓았는데 틈바퀴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굉장히 참 요새 기술로도 하기 어려운 그런 성곽으로도 유명하고 그 해발 4,000m 이상이 되는 그 레이크 티티카카 거기는 이제 갈대를 배에서 그 갈대를 물 위에 띄워서 그게 섬이 되는 거죠. 거기에 거의 뭐 8,000 가구가 이렇게 마을이 돼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적들이 스페니아들이 쳐들어왔는데 거기 호수 안에 그런 마을이 있는 줄 모르고 그 안에 마을 티티카 호수에 있는 그 갈대 마을만 살아남았답니다. 지금까지 거기 관광지가 돼가지고 있고 한 해, 2해 정도에서 갈대를 자꾸 깔아야 돼요. 밑에는 썩으니까 네. 깔고 그것도 우물을 그 중간에 이렇게 갈대를 파서 거기서 물을 길어서 네. 근데 참 조금 어떻게 보면 열악하지만은 그래도 지들 나름대로 그렇게 갈대집, 갈대배, 갈대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그래서 한번 꼭 가볼 만한. 그러니까 레이크 티티카카 보고 제대로 하려면 나스카라고 해서 뭐 거대한 뭐 동물, 금이라든지 이런 그림 있잖아요. 네. 그 거대한 그런 자이언트 라인 나스코 이런 데도 가는데 저는 이제 스칼라로서 이제 그 역사학자로서 이제 그 모체 토기, 우리 신라 토기와 같이 그 신라 토의 성적인 그런 표현이 많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 문화가 그쪽으로 갔다 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페루에는 특히 그 역사 유적이 많아서 그 보트 같은 것도 우리는 저르배라고 하는데 그 삼배 하는 그 삼나무 대나무로 그게 이제 강원도 정선에 가면 그 삼대를 동강에다 띄운 게 있는데 그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우리하고 이제 연결되는 저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아무튼 처음 가실 때는 우선 마추픽추 보시고 그다음에 레이크 티티카카 또는 그 근처에 볼리베 그 소위 말하는 우유니 그 소금밭 소금 사막 거기 많이 가게 되는데
제가 권하고 싶은 제 1번은 이과수가 아닐까. 이과수. 이과수 네. 1번이고 그다음 남미 끝단에도 한번 내려가 보는 것도 좋겠다 싶고 해녀 문화도 보고 그것도 네. 그 파타고니아. 네. 이과수 파타고니아 그다음에 마추픽추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남미 가면 어디 먼저 봐야 될지까지 예.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남미 대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잉카 문명이나 예, 뭐 예. 건축 기술, 미술 작품, 천문학적 지식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것 같아요. 그곳은 실제로 만난 남미는 어땠었나요? 예, 저 잉카 문명 이제 흔히 남미 그러면 이제 저는 잉카로 간 코리안 이런 것도 글을 쓴 바가 있는데 마추픽추가 이제 잉카 문명의 네. 그 유적이죠. 이제 잉카 문명 이전에 그 여러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소위 그 컬처로 표현하죠. 문화, 뭐 제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 큰 도시에 가서 제일 좋은 방법 우선 박물관을 봐야 돼요. 반드시 우리 동포들이 이제 뭐 큰 명성지만 이제 주로 네. 많이 보는데 어느 도시 가거들라면 반드시 박물관을 보면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거기에 대대로 내려왔던 유물 유적들을 이제 네. 모아놨기 때문에 잉카 문명의 유적은 산티아고 가면 네. 많은 걸 볼 수 있고 또 리마에도 가면 볼 수 있고 쿠스코에 가면 네. 특히 그 마을 전체가 이제 거대한 도시인데 옛날 식대로 그냥 많이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막 이렇게 그 전통 복장을 입고 거의 매일 뭐 축제를 하다시피 그렇게 볼 게 많기 때문에 그 잉카 문화 이런 것을 그 현지에서 보면 우리가 시골에서 옛날에 하던 60년대 하던 식방법처럼 지금 우리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대로 아직도 남아서 뭐 의상도 그렇고 특히 제가 이제 연구한 것 중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엿장수 엿가이 춤 아시죠? 네, 품바. 네. 품바 해가지고 이게 엿가이 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전국에 한 품바 팀이 한 300팀이 된다고 하는데 네. 전국 지방에 무슨 축제 때마다 그 품바 춤을 다 해요. 그게 엿가이 춤이 반드시 들어가요. 이 엿가이 춤을 저는 이제 크랩 개 댄스에서 나왔다. 이게 가위가 이제 네. 개처럼 생긴 가시개 저는 그 개에서 나왔다 이래 보고 보는데 그게 페루에 가면 이게 가위 춤을 춰요. 있어요? 와. 근데 또 개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터키에 가면 또 있어요. 터키. 네. 그 세 개 나라가 춤을 추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그 개가 유명한 데가 영덕 강구입니다. 그쵸, 영덕계. 영덕 강구 대개 축제에 제가 개입해서 네.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그 국제 그 가이춤 페스티벌 준비해라 해서 전국 품바 대회를 유치하려 해서 지금 영덕에는 강구에는 지금 벌써 3년째 됐네요. 네. 제가 주장해가지고 지금 품바를 유명 품바들 다 모아다가 버들이라든지 문화 유명한 행사를 버들이라는 하셨군요. 여자가 있어요. 네. 제일 잘하는 거기 와서 해마다 2월 달에 왜냐하면 2월이 개의 그 계절이에요. 맞아요. 개가 많이 나는 네. 계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축제를 하는데 앞으로 국제적으로 이제 그 페루 그 가위 댄서 그다음 터키 댄서를 터키도 다 갔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와서 좀 국제적으로 하면 우리가 그 가위 댄서의 개 댄서의 종주국으로서의 분위기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남미 갈 때는 흔히 그렇게 자연 경관도 중요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무형 문화 이런 그 댄서 이런 것도 좀 보고 여러 가지 무형 문화에 대해서도 좀 관심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남미의 아주 다양한 문화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또 여행을 가려면 남미로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